단 20분 남짓한 시간이 지나자 승우의 발표가 한창 무르익었다. 처음 발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승우는 긴장감에 짓눌려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손은 발표문을 꼭 쥔 채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긴장이 풀리며 승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변했고 그의 동작은 자연스러워졌다. 손짓과 몸짓은 그의 설명을 보완하며 발표의 생동감을 더해주었다. 처음엔 지루해 보이던 학생들도 차츰 승우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학생들 중에는 발표가 수업의 일부분일 뿐이라 대충 넘기려 했던 이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들은 승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발표문에 무엇인가를 적어가고 있었다. 이 소설에서 여성이 마주한 현실은 제자리걸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그 이상의 진보를 기대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나온 결말입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의 집은 단순한 억압의 공간이 아닌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장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소설이 이렇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이 했던 발표는 기존 해석에 몇 가지 주제를 덧붙이는 정도였지만 승우의 발표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의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에 경의를 표하며 발표에 몰두했다. 특히 강의실 중간, 앞줄에 앉아있던 은수는 승우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승우의 발표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다. 가끔씩 입으로 그가 한 말을 따라 중얼거리며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은수는 승우가 나눠준 발표문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여름방학 동안 과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 없는 레포트와 매우 닮아 있었다. 은수는 그 레포트를 읽으면서도 감탄했었다. 레포트는 처음에 본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본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완벽하게 하나의 주제로 정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승우의 발표문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무관해 보이는 이야기로 청중의 관심을 끌다가 점차 본론으로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완성되는 발표였다. 은수는 그 발표문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승우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은수는 문학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빅토르 위고,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카프카 등의 세계적인 대문호들의 작품을 섭렵했다. 그녀는 10살 때 어머니에게 왜 이 사람이 벌레가 되었을까요? 라고 묻던 아이였다.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던진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은수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은수는 그렇게 문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키워왔고 결국 국문학 특기생으로 이 대학에 입학했다. 입학할 때 그녀는 설렘에 가득 차 있었다. 국문학의 최고 명문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과 깊이 있는 토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생활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다. 동기들은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많았고 레포트는 대개 인터넷에서 복사해온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 은수는 그런 현실에 실망했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를 점점 잃어갔다. 하지만 승우의 발표는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그의 발표는 그녀가 그동안 갈망하던 신선함과 깊이를 담고 있었고 은수는 그의 발표에 빠져들었다. 한편 승우는 발표가 끝난 후에도 강의실을 나가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나니 힘이 빠졌지만 교수님의 미소를 보며 발표가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처음으로 이렇게 긴 발표를 혼자 해낸 승우는 발표 중 몰입했던 자신이 낯설기까지 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배고픔이었다. 승우는 핸드폰을 꺼내 주희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하려 했으나 그 순간 누군가가 다가왔다. 선배님. 승우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자신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후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다.
더군다나 말을 건넨 사람은 예쁜 여학생이었다. 네. 저요. 네, 안녕하세요. 공사학번 유은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공공학번 이승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어요. 진짜 멋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점심시간인데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승우는 정신이 없었다. 지금 막 처음 본 여학생이 자신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는 상황은 그에게 너무나도 생소했다. 그럴까요? 같은 시각, 주인은 강의실을 나서며 승우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주인은 승우가 발표를 망쳤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를 위로하려 했다. 그녀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승우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은 그가 은수와 함께 후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주희의 마음은 복잡해졌다.